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든 적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착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상처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좋은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는 걸까? 왜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론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사람이지만 현대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가 남긴 세 가지 조언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는 화폐가 아니라 투자라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마치 동전처럼 생각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이라는 동전을 건네주면 똑같은 가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 너무 잔인한 말 같죠? 하지만 이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직장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어요. 같이 야근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서로 고민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승진 심사 시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실수는 확대해서 상사에게 보고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에서도 여전히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 우리는 친구잖아. 경쟁은 경쟁대로, 우정은 우정대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나는 경쟁자였구나. 요즘 SNS 시대엔 배신이 더 교묘해졌어요. 페이스북에서는 생일 축하해주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하트 눌러주지만 정작 힘들 때는 읽음 표시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배신했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단지 온라인 우정과 오프라인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할 뿐이죠. 특히 돈 문제에서 인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과 함께 그 사람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실제로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10년 지기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어요. 정말 급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다음 달이 와도 돈은 안 돌아오고 변명만 왔어요.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 꼭.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됐죠.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친구가 새 차를 샀어요.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죠. 그에게 제 500만 원은 이미 없는 돈이 된 지 오래였다는 걸요. 더 가슴 아픈 건 돈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돈 때문에 우정을 저당 잡히냐?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정확한 시험대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예요. 취업 준비를 함께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우리는 함께 성공할 거야 라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원하던 회사에 합격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운이 좋았네. 쟤네 회사 야근 많다던데. 첫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축하는 형식적이었고 진심은 질투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할 때 그들이 은근히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봐봐, 내가 그렇다고 했지. 그렇다면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했어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신뢰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지 관찰하세요.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뢰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간의 일관성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 보세요. 둘째, 이해관계의 투명성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갈등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약속의 신성함이에요.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지 보세요. 넷째, 비밀의 보관이에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논쟁은 전쟁이고 침묵은 승리라는 이야기예요.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있어요. 바보와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이 진흙탕에 뛰어들까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죠. 현대의 논쟁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교묘해졌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죠. 커피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다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거든요. 한 남자가 계속 상대방 말을 끊고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 내가 뭘 알아? 상대방은 점점 방어적이 되었고 결국 화를 내며 자리를 떴어요. 논쟁광은 승리감에 젖은 듯 혼자 중얼거렸어요. 역시 논리가 없어. 하지만 과연 그가 승리한 걸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상대를 설득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지도 못했죠. 단지 자아도취에 빠진 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논쟁의 새로운 전쟁터가 됐어요. 여기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블로그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공감하고 응원해줬지만 한 명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일반화하신 것 같은데. 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제 답변에 모든 단어를 해부하며 문제를 제기했죠. 결국 저는 지쳤고 그는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보니 할 말이 없나 보네요 라며 승리 선언을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대화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었다는 걸요. 더 교묘한 부류가 있어요. 논리로 이길 수 없으면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동료 하나가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놀랍네요. 비꼬는 어조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조압력을 넣으면서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격 모독을 하면서요. 화내지 마세요.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감정 조작을 하면서요. 이런 말들을 듣고 나니 제 의견이 틀린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더 정확히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죠. 이것이 바로 감정 조작의 목적이에요. 논리가 아닌 자존감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서의 해법을 제시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바보와 논쟁하지 않는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에요.
전략적 선택이죠. 상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화내고 방어하고 설명하는 것. 그 반응을 얻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어요. 침묵의 기술을 알려드릴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중립적 반응이에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상대의 자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즉답을 피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말없이 대화를 마무리하는 신호를 주세요. 상황별 대응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족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복잡하네요. 어머니,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라고 화제를 돌리세요. 직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일단 데이터를 더 모아보죠. 라고 하세요. 온라인에서는 그냥 하트 이모지 하나 누르고 넘어가거나 아예 반응하지 마세요. 친구와의 만남에서는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더 재밌는 거 아냐? 맥주 한 잔 더 시킬까? 라고 해보세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의 시선은 신기루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꼬집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현대 사회는 평가의 사회예요. 학점, 연봉, 팔로워 수, 좋아요, 개수.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고 비교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버려요. 설날이면 친척들이 모여 품평회를 열잖아요.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이는 몇 살이니? 집은 샀니?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마치 제 인생이 체크리스트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씩 체크 표시를 받아야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던 친척 중에 제 인생을 책임져 준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들은 그저 호기심이나 우월감 충족을 위해 던진 질문일 뿐이에요.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순간들을 올려보세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을 기다리죠. 숫자가 많으면 만족하고 적으면 우울해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실제 경험보다 그것을 포스팅할 때의 반응을 더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진이 예쁘게 나올지 걱정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좋아요를 많이 받을지 계산했어요. 결국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이었죠. 정작 저 자신은 그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였어요. 20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 간 적이 있어요. 누구는 의사가 되었고, 누구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누구는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모두 자랑스럽게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진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의사는 의료사고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대기업 임원은 상사와의 갈등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사업가는 빚에 쫓겨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실제 행복과는 별개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각자의 고통을 숨기는 가면이었다는 걸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당신의 삶을 살아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남들은 30살에 결혼했지만 저는 35살에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남들은 20대에 창업했지만 저는 40대에 진정한 꿈을 찾을 수 있죠. 남들은 빨리 승진했지만 저는 천천히 실력을 쌓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급했어요.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남의 속도에 맞춰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요. 제 속도로 살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이 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저와만 비교할 때 진짜 성장이 있어요. 시선 자유주의를 실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평가 거절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외워두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하려 할 때 속으로 이 말을 떠올리면 돼요. 물론 입으로 말하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만요. 둘째, 기준을 재정의하세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돈은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쓰는지가 중요해요. 성공은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행복은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즐거운 거죠. 셋째, 선택적 무시법이에요. 모든 의견을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특히 제 인생에 책임지지 않을 사람,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단순히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말은 걸러 들으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래요. 첫째, 신뢰는 투자예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세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관계에 나누어 투자하세요. 그리고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세요. 둘째, 논쟁은 게임이에요.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만 참여하세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해요. 셋째, 타인의 시선은 주식이에요.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해요.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세요.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져요. 적절한 거리, 적절한 경계, 적절한 기대. 이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차례죠. 쇼펜하우어의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선하지 않으며 관계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큼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관계가 더욱 소중하고 진짜 자유가 더욱 달콤하며 진짜 행복이 더욱 값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